여러분은 우리 한반도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서양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답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아냐? 프랑스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1592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조총을 들고 한반도를 침입했던, 조선을 침입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조총, 이거 일본 사람들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누가 전수해줬냐? 바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포르투갈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포르투갈이라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한반도라는 정말 그 아시아의 그 극동 끝에 있는 나라에 먼저 발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강대국들 중에 포르투갈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일본에다가 그 조총, 식무기를 전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5세기 초까지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대서양이었습니다. 대서양은 가다 보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발견을 한 게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페르디난도 마젤란 아닙니까? 이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인 줄 알았어요. 그 아프리카 중간에 가다 보면 보자도르 곳이라고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보자도르 곳을 돌아서 왔던 그 항해를 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중해라는 자그마한 유럽의 바다에서만 이렇게 놀았죠. 그런데 처음으로 대서양 항로를 개척했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의 관점에서 처음 발견했던 신대륙이라 하는데 저거들 입장에서 신대륙이지 원래 있던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갔던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세계 일주를 처음 했던 페르디난도 마젤란은 잘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빠졌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왕자 엔히크죠. 엔히크 왕자가 없었다면 콜럼버스도 다가마도 마젤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항해 시대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대항해 시대는 일본 사람이 영어, 그러니까 발견의 시대, The Age of Discovery를 자기들이 그냥 유럽인들이 막 대항해를 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해석할 뿐이지, 대항해 시대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 입장에서는 침략의 시대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면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제국 그리고 아스텍 문명도 없애버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또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왠지 화려해 보이지만은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 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 그러니까 단지 항로를 하나 더 개척했다 이거죠. 신항로 개척. 이 용어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서양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결국 개척했던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왕자 엔히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항해왕 엔리크 왕자입니다. 왕보다도 더 유명한 왕자입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엔히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엔리케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가면은 대서양을 쭉 바라보는 항구 끝에 발견의 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발견의 탑에는 포르투갈이 대서양의 신항로를 개척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 동쪽과 서쪽 편으로 쭉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항해왕 엔히크입니다. 아버지는 주왕 1세였죠. 주왕 1세의 5남 1녀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2명이 있었죠. 엔히크의 아버지 주왕 1세는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결국 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웃하고 있었던 카스티아 왕국에서 포르투갈 왕국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엔리크 왕자의 아버지 주왕 1세는 위치가 좀 흔들리고 있었죠. 불안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업적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 대륙의 끝단에 위치한 세우타, 이 세우타라는 곳을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직 이슬람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레콘키스타죠. 711년부터 1492년까지 800년 가까이 진행됐던 레콘키스타. 이베리아 반도 전체에서는 아직도 레콘키스타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포르투갈에서는 일찌감치 레콘키스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화로운 시대가 왔죠. 평화로운 시대가 왔지만은 주왕 1세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세우타 공격. 귀족들은 당시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해야지만이 자신의 명예와 전쟁 승리를 통한 전리품을 챙기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세우타 공격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주왕 1세 아들 중에서도 세 번째 아들인 엔히크였습니다. 1415년 포르투갈 왕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세우타 공격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 땅을 차지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포르투갈 왕국의 첫 번째 해외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타 공격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가장 용감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엔히크 왕자였죠. 세우타를 점령하고 나서 아버지 주왕 1세는 셋째 아들 엔히크에게 세우타를 다스리라고 해서 총독 자리를 부여합니다. 엔히크 왕자는 세우타라는 곳에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죠. 포르투갈의 첫 번째 해외 식민지 세우타에서의 총독 생활을 끝낸 엔히크 왕자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포르투갈의 남서부에 위치한 알가르브라는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가르브 중에서도 대서양에 인접하고 있는 사그레스라는 툭 튀어나온 그곳에 가면 정말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쫙 펼쳐진 바다. 그곳에서 엔히크 왕자는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유럽, 심지어는 이슬람 사회까지 부포하고 있었던 항해사 천문학자,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선박 전문가, 그리고 지리학자, 지도를 만드는 전문가, 그러니까 항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 사그레스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그레스로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사람들은 엔히크 왕자가 대서양으로 향하기 위한 항해학교, 도서관, 연구소, 천문대까지 이 사그레스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 존재가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때 엔히크 왕자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 기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신항로 개척 제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